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이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 이동근 팀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김영민 기자 앞서 1부 순서에 네. 기업 종목 키워드 하실 때 신세계 INC 네. 조금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죠. 네, 시간이 조금 촉박해가지고 투자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예쁜 사진을 하나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본인 사진은 아니고. 네, 제 사진은 아니고요. 그 신세계 이마트24 에브리데이 거기에 있는 이제 밴딩 머신. 요게 이제 야간에 가면 이제 직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인 자판기 네, 무인 같은 자판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물건을 번호를 딱 선택해가지고 그냥 카드만 꽂으면 결제할 수 있는 그 밴딩 머신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무인 점포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이 유통과 이 메타버스 이런 거 제가 어제도 우리 그 일발장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아마존 고라는 이 매장은 지금 보시는 요거 사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수준이거든요. 인공지능과 뭐 이런 것들을 기술을 이제 총망라해가지고 네. 아마존 고라는 이제 무인 매장을 이제 런칭을 한 건데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의 뭐 응용 기술, 머신러닝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더 현대 서울에 이제 아마존 고 매장을 한번 가보시면 저도 가서 이제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네. 되게 복잡해요. 일단은 앱을 먼저 다운을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인앱 안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또 간편 결제 카드를 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바코드까지 이제 또 뭐 인식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만 진행을 해 놓으면 그냥 제품을 딱 골라 가지고 인식만 딱 시키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이제 대형 마트,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에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갔을 때 사실 이제 카트가 있잖아요. 카트에 물건을 막 담아가지고 이제 계산대에 가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직접 계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제품을 하나하나 다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또 카드 결제를 하고 포인트 적립할 때는 또 어떻게 하고 그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는 전용 카트가 있어서 그 카트에 물건을 담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계산까지 다 끝나고 네. 거기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 포인트까지 적립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인화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 신세계 INC 뭐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은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신세계 INC나 아니면 뭐 롯데 같은 경우에도 롯데마트 고라는 서비스를 이제 론칭을 해가지고 비슷한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무인 점포를 이제 직접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신세계 INC이기 때문에 뭐 이커머스 기업들이 요즘에 뭐 워낙 관심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전산이 계속 발달한다. 뭐 이걸로 INC 그래요. 최근에 좀 보질 못해가지고 하여튼 오늘 그 뭐였죠? 종목 키워드. 종목 키워드. 네. 자, 일발장 뭐 혹시 쇼핑을 제가 특별하게 뭐 더 드릴 말씀 없는 것 장 같은데 보러 가실 때. 사실 이제 뭐 그 아마존고 이 현대백화점에 있는 거 저도 가봤거든요. 이제 사실 네. 가봤는데 뭐 사실 뭐 김영민 매니저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는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러한 매장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가보면 그러면 우리 그 솔로앱 얘기했을 때 전자 가격 표시기도 그렇죠. 했었고 예. 어제 포인트 포인트 모바일 그렇죠. 다 연결되는 거죠. 포스 다 연결되는 같은 거죠. 것도 지금 있고. 분위기가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들도 하나씩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이런 흐름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네. 이제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네.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머리가 안 가라앉아서 가끔 머리도 이렇게 내려오고. 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할 게 없는 수요일 개장전인데 그래도 또 쥐어짜봐야죠. 사실 채권 시장 쪽에서는 매야 비둘기야, 뭐 아니면은 이 강경 비둘기야, 아니면은 매둘기야. 이게 뭐 종류별로 막 등장하고. MBS 얘기. 그다음에 뭐 그렇죠. 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외환 시장에서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공포가 또 확산된다는 게 외환 시장에서는 또 이슈고 원자재는 유가만 들썩거리고 있지 나머지 시장은 또 좀 잠잠한 것 같고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치킨 게임입니다. 예, 그리고 치킨 게임 속에서 우리가 또 뭘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일발장전 재료 한번 보시죠. 뭐 특별할 게 없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ETC 기타 등등을 짜내니까 뭐 엑스테트라 이렇게 에세트라 네, 발음도 어렵죠. 하여튼 기타 등등입니다. 네, 이건 찾아보시면 뭐 용어 사전에 나오는 거고요. 삼성 SDI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을 또 찾아보니까 뭐 하나기술은 이제 SDI가 주 고객사고 우리 또 일발장전 시간에 며칠 전에 한번 또 다뤄드렸고 해서 그렇게 좀 지어질 수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시동을 건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정태현 팀장하고 또 다뤄봤는데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코로나 델타 변이 증가세 오늘 한 790명대 중반 정도, 800명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나온다면은 또 이슈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또 다뤘던 기업 중에는 소마젠이라는 기업이 있고 꼭 저 기업을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해놓은 걸 뿐이니까 참고하는 정도. 그다음에 정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판과 트래블 버블 합의를 한다 그러죠. 하늘길이 열린다 어제 뉴스 나왔는데 이제 뭐 이것이 PCR 검사를 또 가서 받아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면역 여권 또 뭐 백신 여권 뭐 이런 것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면역 여권 다룰 때 중화 항체를 보유한지의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바디텍메드라는 기업도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 이제 조금 확장을 해보도록 하죠. 이동구 팀장님께서 저런 재료들을 가지고 좀 생각나시는 기업들이 있는지 추가로. 사실 뭐 오늘 앞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약간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지금 확진자 수가 800명은 늘어나는데 또 한쪽에서는 트래블 버블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뭐 또 델타 변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실 뭐 이에 대한 또 우려들 뭐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뭐 영국 같은 데는 뭐 이제 그 감염자 수의 90%가 뭐 델타 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다시 또 이런 그 봉쇄가 또 얘기하니까 또 뭐 모더나의 그렇죠. 백신은 어제 델타 이제 변이에 좀 강도 강하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죠. 이렇게 나왔더니 델타 변이 플러스가 나와서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또 주식시장에 몸이 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뭔가 또 우리는 재료를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또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역시 삼성 SDI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리포트가 또 나왔던데 목표가를 올린 리포트가 나왔던데 역시 이제 이 중국에서의 어떤 CATL의 그 리포트의 논진 그거죠. CATL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삼성 SDI가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이제 높아졌다. 이런 뭐 이제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삼성 SDI만 지금 미국에서의 공장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미국에 이미 공장 가지고 배터리 있는데,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미국에 공장에 들어가면서 사실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좀 생경하실 수 있는데 세계 4위의 이제 그 자동차 회사가 스텔란티스라는 회사예요. 스텔란티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그 프랑스의 그 PSA가 합병한 회사가 스텔란티스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뭐 브랜드가 뭐 피아트라든가 또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마세라티라든가 또 이제 크라이슬러라든가 다치라든가 이런 브랜드 갖고 있는 데가 이제 그 스텔란티스인데 스텔란티스가 이제 전기차 생산을 또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제 여기를 또 어느 회사가 뚫고 들어가느냐.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가 강력한 여기 이제 그 배터리 공급 그 업체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또 이슈들이 또 지금 시장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또 연관되어서 이제 그런 폐배터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하고 이제 뭔가 이제 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이제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CNG가 환경부로부터 이제 본허가를 획득을 했고 이제 그 오창에 지금 공장이 있고 또 이제 해외에는 폴란드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15,000톤 규모의 그 어떤 그 초도 공급을 시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부분들 사실 최근에 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그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현대차하고 같이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뭐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을 저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오늘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파워로직스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고 새롭게 이제 부각이나 에코프로 PM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폐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그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재활용 시장이 정말 활성화가 된다면은 뭐 2030년에 한 20조 원, 2050년에 한 600조 원대로 커질 것이다. 이건 정말 낙관적인 전망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는 좀 향후에도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SG 환경 문제 또 정책
이런 게 이제 쭉 맥락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폐배터리 그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그렇죠. 주가가 좀 오른 부분도 있고 너무 이제 좀 그 테마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ESS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돼서 네.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ESS, ESG 뭐 용어도 어렵고 뭐 요즘. 자, 그래서 정치 테마줍니까? 정치 테마도 괜찮죠. 그래요? 뭐 정치 테마는 이제 좀 인맥 쪽에서 네. 약간 이제 정책적으로 방향 전환을 좀 한다면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일자리 그렇죠. 관련주가 일자리 관련주들, 등장해갖고 뭐 교육 관련주도 제가 괜찮고요.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하자면은 이 일자리는 그렇다 쳐도 저출산 정책 있잖아요. 그 관련 기업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아연질색입니다. 출산을 어떻게 장려해요? 이게 뭐 종자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죠? 가둬놓는다고 뭐 출산이 팍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왜 저출산율이 낮은지의 근본적인 이유를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정치권은 글쎄요, 선거 앞두면 꼭 네거티브한 것들, 상대를 깎아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본인들한테는 독이 될 거다. 분명히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하여튼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 네. 중에 효율성이 가장 좀 떨어지는 항목 중에 하나가 또 이 저출산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네.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도 수년간 그 효과가 없는 돈을 상황이니까. 쓴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놔놓기만 하면 국가가 케어해줄게. 그거는 뭐 누가 믿어요? 안 믿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또 물론 주식 그래 출산을 하셨죠. 네. 주식 시장의 테마는 둘째를 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 주식 시장의 테마는 어쨌든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떠나서 좀 직관적인 반응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저출산 테마 때문에 최근에 뭐 중국에서도 또 산하 제한이 거의 사실상 풀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방 컴퍼니 같은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유아 캐릭터 사업을 하는 캐리소프트 같은 회사 네. 그런 회사들이 어제 또 주가 뭐 신고가를 치면서 엄청나게 또 강하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종목들의 흐름은 이제 뭐 정치 테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적으로 이제 조금 방향 전환이 좀 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일발장전에 이제 화두로 이제 던져주신 기타 등등의 화두지만 상당히 좀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네. 뭐 앞부분은 계속 빙빙 돌아요. 또 네. 빙빙 돌고 그렇죠. 앞부분은 뭐 갔다가 팀장님께서 갔다가. 지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삼성 SDI 미국 진출이나 이제 폐배터리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폐배터리 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말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게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어 놨더니 전기차에 있는 그 배터리가 나중에 이제 엄청난 환경오염, 그 전부 다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재처리하고 재활용할 거냐, 정말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 실제로 전기차에 불이 나면은 그 불 끄느라고 막 소방차가 그냥 뭐 몇 대가 가가지고 물로 끄기는 어려웠던 그러니까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보완하는 게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정말 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종목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까 뭐 파워로직스 네. 몇몇 종목들 아마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기업들이 아마 쭉 나올 테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저는 제시해주신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슈들 중에서 이제 이율 배반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상 진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글로벌 예약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델타 변이. 델타 변이가.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신고가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은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걸 좀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사실상 이제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주식 시장의 어떤 성격이 뭐냐면 팬데믹이 확산된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 오히려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성장주들이 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이쪽이 살아나니까 오히려 지수는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경제의 상황이라든지 이 펀더멘탈은 되게 이제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7월 달부터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가 되는데 실제로 확진자는 수도권 위주로 이렇게 이제 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의 추이가 이게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반드시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가장 좀 중요한 변수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진단 키트는 또 한번 시세가 강하게 한번 들어왔었고 네. 그 바통을 이어넘어서 이제 저는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좀 모멘텀이 좀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어저께 또 이제 한미약품, 녹십자, ST팜 이렇게 해가지고 또 mRNA 이제 백신 컨소시엄을 이제 출범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벌써부터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백신만 계속 뭉개고 있는 게 이제 천수답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이게 뭐 그걸로 끝날 거라고 답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국내에도 계속 노력을 하는 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었죠. 다른 백신들은 이미 이제 뭐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개발 단계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뭐 삼상 IND를 이제 신청을 한 최초 기업이 됐잖아요. 국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은 아무래도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뭐 ST팜이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RNA 백신 관련된 종목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는 mRNA 백신이라든지 또 백신 CMO를 하는 기업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블 버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최근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호텔 신라, 여행 레저 관련된 종목들은 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평균적으로 한 15%씩 또 빠졌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이 트래블 버블 얘기 나오고 지금 사이판 트래블 버블 얘기가 오늘 아침에 나왔잖아요. 뭐 감이라든지 사이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좀 양립할 수 없는 트렌드이긴 하지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가격적인 매력을 보고 오히려 또 여행주들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 투어라든지 그런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또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기업을 첨삭하고 싶으신 게 있나? 네, 제가 추가를 한다면은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백신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한미사이언스하고 네. 녹십자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이렇게 그러면 말씀을 좀 에코프로비엠은 앞서 좀 중복으로 다뤘으니까 하나 빼고 네. 그다음에 뭐 소마젠이나 바이타민도 저희 쪽도 뭐 많이 하시니까 소마젠을 빼버릴까요? 소마젠 뺍시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마음대로 빼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트래블 버블과 관련해서는 네. 하나 투어 가격 조정이 또 한번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부터 오히려 좀 관심을 그렇지.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역발상. 여행주 하나 투어 하나 또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기술하고 하나 투어는 아무런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네. 한미자 들어가는 기업들도 많죠. 네, 혹여나 주린이 분들이 보시고서는 어떤 관계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 김현빈 씨는 네. 안녕 해야 네, 되나? 저는 이제 이만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이니까 오늘 전투체육의 날인가요? 네, 오늘은 뭐 가족 사랑의 날이거든요. 무료 방송이 없으니까 그래요. 오늘은 또 장 대응 잘 하시고 둘째를 6월에 위해서 힘내세요. 네, 6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또 윈도우 드레싱 수급적인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해결된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7월 시장을 또 잘 대비를 하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